사장님들의 세금을 아껴주는 절세무서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 어떤 분들이 세무 기장을 맡겨야 하며 세무 기장을 맡겼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아직 직원도 별로 없는 상태고 매출이 크지 않은데 이게 기장을 맡겨야 될지 안 맡겨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특히 직원이 없으시고 간이 사업자니까 기장을 안 맡겨도 된다, 필요 없다 이런 오해들이 있지만 일단 기장을 하게 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표적으로 해주는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 줄 때 관리하는 원천세 및 사대보험,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종소세, 법인분들은 법인세까지. 그런데 직원이 없어도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뭐 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4,800일 넘으면 어쨌든 부가세를 내셔야 되시고, 마찬가지로 종소세도 신고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부가세, 종소세를 신고할 때만 맡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낼 세금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올해 소득이 많아서 내년 세금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절세를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신고 때만 세무사님한테 맡기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없어도 간이 과세자여도 기장을 맡기는 게 도움이 일반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직원이 전혀 없고 영세하신 신규일 때 기장을 무조건 바로 맡겨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기장을 안 해서 의사결정을 잘못했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감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업자를 잘못 내서 1, 2년 뒤에 세금 200, 2천, 2억을 아낄 수 있었는데 처음에 잘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당장 기장료보다 수십, 수백 배 이상의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분들은 내가 사전에 사업자를 낼 때 세무사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고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원래는 홈택스로 셀프로 신고를 해왔었어요. 홈택스가 요새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세무를 잘 아시면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게 너무 좋아요. 굳이 돈을 내고 맡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유튜브만 보고 잘못 신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홈택스에서 공제, 불공제 분류를 하는 것들이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통했을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국세청에서 이분들이 이걸 사업에 썼는지 사적으로 썼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쿠팡으로 대표님 물건을 샀다고 해도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쿠팡에서 물건 사는 걸 사적으로 생각을 해서 불공제로 해둡니다. 홈택스는 대표님들의 신고를 도와주는 것이지 절세를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또 3.3 프리랜서 외주비를 대표님들이 지출하셨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 되고 말일까지 간지급명세 제출하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들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빠서 어떠한 절차들을 놓쳤을 때 뭐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원 가산세 연 8.03% 등등등 가산세가 나오는데 바빠서 놓쳤으니까 봐주세요 하면 봐줄까요? 절대 봐주지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셀프 신고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장을 맡기면 실제로 뭐가 좋은 거죠?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절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님처럼 아직 초기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절감보다도 에너지 절감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세금까지 대표님 스스로 하셔야 된다면 제 생각엔 사업을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요식업이시니까 5월 달에 종소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매출액이 월 1,000 넘는 음식점 대표님이면 저 5월 한 달은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 가장 클 것 같고, 본질적으로 세금 절세 당연히 될 거고, 지금 당장 낼 세금도 낼 세금인데 저 포함 잘하시는 세무사님들은 업종 그리고 대표님들 플랜만 들어도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해 얼마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겠다 판단이 바로바로 섭니다. 이렇게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액션을 취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수백 수천 절세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대표님 사실 지금 투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표님한테 안내를 드렸듯이 업종 추가 말고 사업자를 분리해서 내서 창업감면 받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하나 지금 당장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표님 추후에 사업을 하면서 3년에서 5년간 낼 세금을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세무사님한테 기장을 맡기는 게 코스트가 낮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하루 종일 또 인터넷 찾아보고 통화도 해봐야 되고 시간, 에너지 날릴 때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도 세무사님이 든든한 서포트가 되어드릴 수 있겠죠. 근데 기장을 맡길 때 어떻게 맡겨야 될지도 모르겠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될 좋은 세무 기장?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세무사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 세무사가 아닌 직원과 1대1로 카톡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세무사님들이 응대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응대를 잘하는 에이스 세무사 아닌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한테 조세 특례 제한법, 청년 창업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개정안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잘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뭉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해결이 안 되겠죠. 저희 절세연구소에서는 대표님들과 담당자분들이 서로 응대하는 것들, 대화하는 것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님 선에서 답변 나가야 되는 것들은 다 세무사님들이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장이 아니라 세무사님이 직접 결제 및 검토를 다 하시는지를 봐봐야 돼요. 사무장 사무실이 많다는 거 대표님들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져 주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책임져 줄 테니까 수수료 더 내라고 하고 수천만 원 받은 다음에 잠수 타는 분들도 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고스란히 피해는 대표님들이 보시겠죠. 그래서 꼭 대표 세무사님이 실제로 계시고 일까지 하시는지, 명의만 빌려주고 일을 안 하진 않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세에 관심이 있는지, 세무사업의 정의를 세금 신고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내리는 세무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당연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클라이언트들의 세금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절감해 드리는 것, 즉 절세하는 것이 저희 업의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한테 매월 세무 보고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연일에 예상소득세, 법인세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절세 컨설팅까지 도와드리거든요. 이렇게 절세에 관심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무사업도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왕 일하는 거 친절하게 같이 일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하신 분들은 저희 절세연구소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기장은 언제부터 맡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대표님들한테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7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을 해볼게요. 첫 번째, 청년 창업감면이나 통합고용 세액공제, 즉 4대보험 직원을 고용했을 때 내가 감면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인건비가 꼭 4대보험이 아니어도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 신고를 내가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겠다 싶은 분들, 그리고 네 번째, 개업했는데 절세 플래닝이 필요하고 그 플래닝을 세무사님과 하고 싶은 경우, 다섯 번째, 기한을 챙기기 힘들 것 같아서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챙겨줬으면 하는 경우, 여섯 번째, 세무사님께 질문을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 일곱 번째, 매출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인 경우. 이런 7가지의 경우인 분들은 기장을 바로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기장을 맡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기장을 맡기는 거랑 그냥 납부해야 되는 기간에 신고 대리만 맡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방금 말한 대로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때 일회성을 신고를 맡겨주시면 되시고, 이 7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장을 맡기는 게 맞다. 결국 기장료 대비 절세되는 금액이 크면 기장을 맡기는 거고 적으면 기장 안 맡기는 게 좋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기장을 맡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초기 사업자 대표님들을 위해 저희가 새로운 기장 절세 라이트 상품이라는 기장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설명 봐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 절세연구소에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대표님들 절세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준비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 병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붉은 말의 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